오늘 탐험할 지식은 20대 경제대국과 G20입니다. 먼저 경제 규모가 큰 20개국은 어디일까? 얼마나 클까? 10년 동안 순위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이런 지식을 알려주는 곳은 국제통화기금 IMF입니다. IMF가 2025년 10월 공개한 세계 경제 전망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확인할 수 있죠. 경제 규모는 국내 총생산 GDP의 크기입니다. 단위는 구매력 지수 국제달러입니다. 보통 PPP 달러라고 하죠. 2025년 세계 경제 규모는 209조 PPP 달러입니다. 한국 통화로는 16경 2천조 원이죠. 10년 전인 2015년과 비교하면 84% 증가했습니다.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나라 하나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입니다. 거의 5분의 1이죠. 어디일까요? 41조 PPP 달러인 중국입니다.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12.2배입니다. 중국은 10년 동안 130% 증가했습니다. 20대 경제대국 가운데 성장률 3위입니다. 성장률이 높은 나라들은 대부분 중국처럼 개발도상국인 나라들이죠. 순위는 2015년까지 2위였다가 2016년부터 1위가 되었습니다. 경제 규모 2위는 미국입니다. 31조 달러입니다. 중국의 75% 규모입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9.1배입니다. 성장률은 67%입니다. 2015년까지 1위였다가 2016년부터 2위가 되었습니다. 3위는 인도로 18조 달러입니다. 미국의 58% 규모입니다. 한국의 5.3배죠. 성장률은 152%로 20대 경제대국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경제가 가장 좋았다는 뜻입니다. 순위는 10년 전과 같습니다. 4위부터는 10조 달러 미만입니다. 7.1조 달러인 러시아가 4위입니다. 인도의 40% 규모입니다. 한국의 2.1배입니다. 10년 전보다 97% 증가했고 순위는 6위였다가 2계단 올라섰습니다. 4위부터는 나라들 사이의 차이가 작습니다. 5위는 러시아의 95% 규모로 6.8조 달러인 일본입니다. 한국의 2배입니다. 10년 전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경제대국 20곳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성장률 꼴찌라는 뜻이죠. 20개국 가운데 경제가 가장 어려운 나라는 일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위는 한 계단 내려섰습니다. 6위부터는 한국의 2배 미만인 나라들입니다. 한국의 1.83배인 독일이 6.2조 달러로 6위입니다. 10년간 증가율은 48%이고 순위는 한 계단 낮아졌습니다. 독일까지 6개국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2.4%로 절반을 넘습니다. 중국 19.6%, 미국 14.7%, 인도 8.5%, 러시아 3.4%, 일본 3.2%, 독일 2.9%입니다. 경제 규모 7위는 5.02조 달러인 인도네시아입니다. 한국의 1.49배죠. 성장률은 99%이고 순위는 무려 3계단이나 높아졌습니다. 8위는 4.97조 달러인 브라질입니다. 한국의 1.48배입니다. 성장률은 68%이고 순위는 한 계단 낮아졌습니다. 9위는 4.53조 달러인 프랑스로 한국의 1.35배죠. 성장률은 61%이고 순위 변동은 없습니다. 10위는 4.46조 달러인 영국으로 한국의 1.32배입니다. 성장률은 57%이고 순위는 2계단 낮아졌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프랑스가 영국을 추월했기 때문입니다. 11위는 3.77조 달러인 튀르키예로 한국의 1.12배입니다. 10년 전보다 89% 증가했고 3계단 올라섰습니다. 12위는 3.72조 달러인 이탈리아로 한국의 1.11배입니다. 증가율은 56%이고 순위는 한 계단 내려섰습니다. 13위는 3.44조 달러인 멕시코로
한국의 1.02배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한국과 경제 규모가 가장 비슷한 나라가 멕시코죠. 증가율은 45%로 일본을 빼면 가장 낮습니다. 순위는 한 계단 내려섰습니다. 14위는 3.36조 달러인 대한민국입니다. 10년 전보다 66% 증가했고 한 계단 내려섰습니다. 튀르키예가 한국, 멕시코, 이탈리아를 추월했기 때문입니다. 튀르키예가 한국을 추월한 요인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인구입니다. 선진국인 한국보다 순위가 앞선 개발도상국들은 모두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죠. 1인당 GDP는 적어도 인구가 많으면 경제 규모는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튀르키예는 한국의 1.66배, 멕시코는 2.58배, 브라질은 4.13배, 인도네시아는 5.5배, 러시아는 2.82배, 인도는 28.3배, 중국은 27.2배입니다. IMF는 앞으로 5년 후인 2030년에도 대한민국은 경제규모 14위를 유지한다고 예측합니다. 개발도상국 대부분은 선진국보다 성장률이 높습니다. 고수익 투자 기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를 예로 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 고속도로 가운데 가장 이익률이 높은 도로는 경부, 경인, 호남 고속도로입니다. 처음에 투자했기 때문이죠. 요즘 만드는 고속도로는 이들만큼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이익률은 떨어집니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과 다르게 자본은 부족하지만 고수익 투자 기회는 많습니다. 조금만 합리적으로 자본을 배분하면 선진국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나 기자들은 중진국 함정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용어 자체가 잘못되었고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기사나 주장은 대부분 사실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중진국 함정은 일본이 사용하는 용어를 한국도 그대로 사용하는 사례죠. 영어를 비롯한 유럽어에는 중진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선진국과 짝을 이루는 용어는 개발도상국입니다. 신흥국이라고도 하죠. 고소득 국가와 짝을 이루는 용어가 중간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입니다. 서로 영역도 다르고 기준도 다릅니다. 수학을 잘하면 과학도 잘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체육도 잘한다고 말하면 이상하겠죠? 비슷한 경우입니다. 중간소득 국가 함정이라고 말해야 세계인들이 알아듣습니다. 저소득국이 중간소득 국가가 되는 경우는 많지만 중간소득 국가가 고소득국이 되기는 어렵다는 말이죠. 조금만 깊게 살펴보면 중간소득 국가의 함정이 아니라 부패의 함정입니다. 개발도상국도 부패가 적을수록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경제 규모를 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패가 심한 개발도상국은 선진국보다도 성장률이 낮아지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경제 규모 15위는 2.83조 달러인 스페인으로 한국의 84% 규모입니다. 10년간 66% 증가했고 순위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은 G20 회원국이 아닙니다. 20위인 폴란드도 마찬가지죠. G20을 만들 때 유럽 아닌 다른 대륙을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유럽연합 EU가 회원입니다. G20은 20대 경제대국과 딱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회원 21곳 가운데 유럽연합 EU와 아프리카연합 AU 두 곳은 국가가 아니라 협의 조직이죠. 국가는 19개국입니다. 19개국 가운데 16개국만 20대 경제대국입니다. 20대 경제대국이지만 G20 회원이 아닌 나라가 4곳입니다. 15위 스페인, 18위 이집트, 19위 나이지리아, 20위 폴란드입니다. 경제 규모 16위는 2.72조 달러인 캐나다입니다. 한국의 81% 규모입니다. 증가율은 65%이고 순위는 그대로입니다. 17위는 2.69조 달러인 사우디아라비아로 한국의 80% 규모입니다. 증가율은 73%이고 순위는 같습니다. 18위는 2.38조 달러인 이집트로 한국의 71% 규모입니다. 10년 전보다 131% 증가했습니다.
20개국 가운데 성장률이 두 번째로 높죠. 덕분에 순위는 무려 4계단 올라섰습니다. 19위는 2.25조 달러인 나이지리아로 한국의 67% 규모입니다. 성장률 63%로 순위는 1계단 내려섰습니다. 20위는 2.02조 달러인 폴란드입니다. 한국의 60% 규모입니다. 증가율은 96%이고 순위는 3계단이나 올랐습니다. 경제 규모 20위까지 선진국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대한민국, 스페인, 캐나다 등 9개국입니다. 나머지 11개국은 개발도상국이죠.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은 경제대국이지만 아직 선진국이 아닙니다. G20 회원이지만 경제대국 20위밖에 있는 나라는 3개국입니다. 호주,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호주는 경제 규모 1.98조 달러로 21위입니다. 아르헨티나는 1.49조 달러로 28위, 남아프리카는 1.03조 달러로 32위입니다. 최근 10년 동안을 보면 호주는 성장률 76%로 순위 변동은 없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성장률 49%로 순위가 4계단 내려섰습니다. 남아프리카는 성장률 36%로 순위가 5계단 내려섰습니다. G20은 1999년에 재무장관 협의체로 출발했고 2008년부터 정상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의장국은 남아프리카이고 정상회의는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립니다. 자유무역이 위축되고 보호무역이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미국과의 거래가 갈수록 줄어들거나 까다로워지는 상황입니다. 세계 각국의 경제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증가했습니다. 미국과의 거래가 위축되는 규모보다 다른 나라들과의 거래를 키우는 데 성공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위력을 발휘할까 아닐까는 미국의 선택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선택에도 달려 있습니다. 어느 쪽이 승리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4.7%입니다. 미국을 뺀 나라들이 85.3%를 차지합니다. 규모에선 이미 비교가 안 됩니다. 관건은 이들이 과연 얼마나 협동할까이겠죠. 지금까지 경제대국 20개국과 G20에 대한 지식을 탐험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